로스쿨 도입 이후 전문직 출신들이 법조계로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에는 법률 소외 지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사 리모델링안을 두고 호화청사라 주장했던 구의원들이 예정에도 없던 개인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의 사각지대인 농촌에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유지해오던 근무제 형태를 재검토하기로 해 계열사와 협력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 한때 일부 지역으로는 비도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조금 덥기는 해도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좋았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비도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밤 시간 운전하신다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아침과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는 17도로 출발해 낮에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9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여서 대구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3년 전부터는 법조계 로스쿨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직 출신들이 배출되면서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대구시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이 모두 로스쿨 1기 졸업생들입니다. 이 중 3명이 신용보증기금과 공인회계사, 포항공대 연구원을 하다가 로스쿨을 나온 이른바 전문직 출신들입니다. 사건 기록 안에 있는 어떤 회계적인 자료들을 좀 읽어내는데 조금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회계법인에 있을 때 이제 쌓아왔던 이제 인적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취재진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취업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 기업 사내 변호사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법 지식이 꼭 필요한 국회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변호사를 뽑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졸업생의 70% 정도가 서울로 진출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대구에서 활동하는 등 아직 중소도시 같은 이른바 법률 소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이 사실상 사법시험처럼 특정 과목 위주로 시행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강 숫자가 아주 적고 이런 난점이 있죠. 로스쿨 전문가들은 특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1,500명 정도로 묶어버려 사실상 사법고시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 동맹을 강화하고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 5.18 기념일에 맞춰 광주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대구 지역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서 5.18 민주항쟁 정신을 함께 기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어서 민주애종 타종식에 참석하고 광주 대상공원에 조성한 대구 시민의 숲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한 뒤 오후에는 광주 과학기술교류센터에서 열리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창립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대구, 광주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으로 해마다 2차례 정기회의를 열어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과 공동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내일부터 사흘간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달성군 화원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에 서구청 구민홀, 모레 오전 10시에 동구, 중구 합등으로 동구청 대회의실, 오후 4시에는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립니다.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달서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 오후 1시에는 남구청 드림피아홀, 오후 4시에는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설명회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노선과 배차 간격 그리고 감차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20여 제곱미터가 타서 소방서 추산 5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북구청 리모델링안을 두고 구의원들이 호화청사라 주장하며 예산을 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구의원들이 예정에도 없던 개인 사무실과 의원 편의시설 확대를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31년 된 대구 북구청사를 안전하게 바꾸고 공간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17일 북구의회는 구청에 공문을 한 장 보내 예정에도 없던 의원 개인 사무실 17개를 만들고 소회의실과 다목적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공사비는 1억 3천만 원. 그런데 구의원들은 지난해 구청 리모델링하는 호화청사라며 예산 6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개인 사무실에 대한 그거 증가되면서 직원들이 또 복지시설이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북구의회는 사생활 보호와 민원 응대를 위해 개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이제 결정된 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공사 일정만 더 늘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장난을 빨리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구청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조금 줄이자며 절충안을 내놨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의 갑작스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1인 시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개인 의원 사무실이 설치된 곳은 동구와 서구 두 곳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육상 골재 채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육상 골재 채취량은 지난 2012년 7만 6천 톤에서 2013년 13만 7천 톤, 지난해는 14만 7천 톤, 올해는 이미 1, 4분기까지 9만 6천 톤으로 전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가 증가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 퇴적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채취 허가가 어렵고 하천 골재 채취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가 역시 쌀값 하락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임대료 수입이 높고 지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등 서로 간의 입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을 개정 적용하는 오는 7월부터 조류경보 발령이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경보 발령의 지표인 클로로필 A와 남조류 세포수와의 상관관계가 적어 클로로필 A를 지표에서 빼고 남조류 개체수도 물 1ml당 500개에서 1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상황에다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칠곡부는 주의보 발령 일수가 5일이 줄지만 강정고령보는 6일이 늘고 지난해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조류경보는 59일이 발령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남조류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규조류 등 남조류 의외의 조류에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노후 자금의 사각지대인 농촌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예천에서 과수원을 하는 김중한 씨는 4년째 농지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수원 6,000제곱미터를 담보로 한 달에 70만 원씩 연금을 받아 자식들의 도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고생하는데 전부 또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 받을 건 없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해마다 1,000명 정도씩 꾸준히 가입이 늘면서 누적 가입자 수가 3,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넉 달 동안에만 515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나 급증했고 월 평균 연금액도 113만 8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건 담보농지 평가 방법을 감정평가로 바꾸고 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꾸준히 진행된 데다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감정평가 70%에서 80%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생활자금이 노후 생활자금이 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의 노후 대비 효도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보험금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등 가족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존속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982건에서 2013년 1088건, 2014년에는 11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경북에서는 존속 상해가 각각 48건과 70건, 존속 폭행은 96건과 63건이 발생했고 존속 살해는 대구가 4건이었지만 경북은 지난해에만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존속 범죄 원인으로는 우발적 사유가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정 불화가 14%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책하던 사람을 자신의 애완견 때문에 놀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완견 주인 38살 A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의 개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58살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었는데 이 때문에 B씨가 놀라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시행해온 4조 2교대 근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으로 넉 달 동안 새로운 형태의 4조 2교대와 이전에 시행했던 4조 3교대를 시범 운영한 뒤 직원 투표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과거 20년 동안 유지했던 근무 형태를 바꾼 것은 지난 2011년 10월 하루 8시간씩 세조가 근무하는 4조 3교대에서 나흘 일하고 나흘 쉬는 4조 2교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연간 휴일이 80여일 늘어나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진 반면 현장의 근무 강도는 높았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길다는 거죠. 체력적인 부분에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휴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지만 포스코는 3년 넘게 시행한 결과 긴 휴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연계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업무 몰입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시간 근무와 또 4일 연속 휴무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비 관리를 놓친 부분, 또 개인주의화 경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 하루 12시간씩 이틀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는 신 4조 2교대와 하루 동안 3조가 8시간씩 교대로 일하고 나머지 한 조는 쉬는
종전의 4조 3교대입니다. 근로 형태 변경에 대해 현장 직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포스코는 앞으로 넉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직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근무 형태가 바뀌면 4조 2교대를 시행 중인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버섯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비닐형인 버섯 재배사를 판넬형으로 증축, 개축하고 버섯 재배에 필요한 냉난방기, 배지 혼합기, 탈병기 등 자동화 시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산과 경주에 버섯 종균 배양센터 2곳을 새로 건립해 국산 우수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5 외관산업단지 취업박람회가 내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모바인텍 등 칠곡군에 있는 25개 기업들이 현장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50개 기업은 채용 알림판 등을 통해 구인 광고 방식으로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며 모두 2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별 모집 분야, 자격 요건, 근무 지역 등 자세한 정보는 취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취업 준비생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생산 기술 인력 양성 과정과 품질 관리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합니다. 생산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품질 관리 인력 양성 과정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에게는 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지금까지의 공모전과는 달리 과제를 주고 그 결과를 전시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한 인큐베이팅 공모전을 처음 진행합니다. 예술발전소 측은 1차 심사로 선발한 10개 팀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1차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전시하면서 평가한 뒤 다음 수행과제를 다시 부여하는 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3차에 걸친 과제 부여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3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전시 홍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지역 미술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금미술연구회가 제27회 고금미술작가를 다음 달 1일까지 공모합니다.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35살 미만의 작가로서 개인전을 개최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선정된 작가에게는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덥기는 했어도 하늘도 맑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으셨죠?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이고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7도로 낮에는 3도가량 오른 20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1도인데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를 전망됩니다.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봉화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시작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8도인데요. 낮 기온은 3도밖에 오르지 못한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